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한겨레. 트럼프, 한국이 수십억 달러 무기 구매 약속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트럼프, 한국 스키핑은 없다. 또 세계일보. 트럼프,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 우회할 일은 없다. 그리고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북핵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코리아 패싱은 없다. 다음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핵 잠수함 도입할 것이다.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이번엔 국민일보. 트럼프,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다. 건너뛰는 일 없다. 아울러 중앙일보. 미국 전략무기 구매로 세계 지뢰 피했다. 이제는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미중 균형 외교 아니다. 트럼프, 한국 스킵 안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한국과 미국, 북핵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8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 또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탄탄한 한미 동맹을 과시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신문 사설을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동맹국이 언제나 필요할 때 옆에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틀어질 수 있는 것이 동맹관리다. 한미 동맹은 1953년 체결된 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을 뒷받침했다. 이 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원을 돌보듯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것은 다행이었다. 네, 미중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좀 더 기울어진 외교를 하겠다는 뜻. 예, 이 점에 조선일보가 높은 점수를 주었군요.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견, 다른 의견보다는 공통점을 강하게 내비쳐 두 나라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한 목소리를 낸 측면이 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상당한 과제를 떠안았음이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 시위와 관련해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필수적 요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며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하도록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견인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애청자 여러분의 고견 청취하고 싶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의견 보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기상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윤 리포터. 네,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가 짙습니다. 그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체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 많은 건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은 하루 종일 나쁨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14.1도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4도나 높은데요. 10도가 넘는 포근한 아침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서울 4도로 크게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기온 조금 오르면서 오락가락하지만 아침 저녁 한 자릿수 기온 보이면서 본격적인 겨울맞이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는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한국일보 단독보도 모든 언론이 받아 실었습니다. 2015년에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청와대 수석인 어떤 인사가 케이블 쇼핑 채널 롯데홈쇼핑 재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지요. 주인공은 전병헌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진전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전직 비서관 2명이 검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롯데가 온라인 게임 단체인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직 비서관 윤모 씨와 배모 씨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후원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롯데는 한국 e스포츠협회에 모두 3억 원을 후원했는데요. 검찰은 후원금 3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직 비서관들이 빼돌린 1억 원이 전병헌 정무수석 측에 흘러들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일보는 어제자에서 2015년 당시 롯데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받으려고 애태우고 있었는데 당시 전병헌 의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 협회장을 역임했고 2015년 당시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했었지요. 자, 전병헌 정무수석 어떤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역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검찰이 왜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실었습니다. 전병헌 수석 측근들의 금품 수수 의혹은 이미 지난해 9월에 불거진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롯데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해 여야의 로비를 벌였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강연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강연구 전 사장에게 1심 선고까지 내려진 마당에 검찰이 과거 내사 기록을 꺼내든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대내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대내외적인 위기가 뭘까요? 현직 검사의 구속과 자살이 이어졌었죠. 이 검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의제는 단연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상 현안이었습니다. 특히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무기 확보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한국군이 조기 경보기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주문하셨다고 들었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지요. 사실 이런 말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를 실행하기로 합의했고 세부적인 추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을 위해서 그동안 방위비를 분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다 많이 분담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호평을 했어요. 이 훌륭한 기지에 거의 한국이 돈을 다 대서 이렇게 좋은 기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래서 한국이 충분히 부담하고 있단 말은 못하겠고, 그러나 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화기지를 한국이 92%의 예산을 내서 다 줘줬다.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하기를 희망한다. 즉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는 차지했다고 봅니다. 기사 속에는 세계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우익 색채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요. 북한을 둘러싼 유사시 대응을 놓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아베 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과 입장이 다르니 군사 대국으로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비싼 무기 사라. 이러더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정세현 전 장관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베로서는 지금 무역적 시정보다는 차라리 무기 사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나가는 첫걸음이거든요. 북핵 문제 핑계대고 무기까지 더 차가지고 군사대국으로 갈 일은 없고, 특히 일본의 대중국 압박 전략, 미국과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문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험악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며칠 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공식 대화 채널인 일명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보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기자들은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북한과 말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던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기존의 태도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주목한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청와대에 40억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에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성됐던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를 확보했고 그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이 상납한 40억 원은 청와대의 공식 특수활동비와 한 푼도 섞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40억 원이 은닉된 돈이었으며 순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국정원의 상납 행태를 알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의상실 운영비에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국정원 상납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보낸 돈다발은 시중은행에 띄지도 없이 포장되어 추적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과 국정원 전 직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현직 검사인 장호중 검사장과 이재영 검사 그리고 국정원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자 가짜 사무실을 준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에 숨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숨진 고 변창훈 검사를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정우택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현 정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의 40%에 달하는 검사를 투입해서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전전임 정권의 관련 의혹을 먼지털이식 또 토끼 몰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현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수사 또 표적 수사식의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검찰을 비롯한 정부 부처 내부에서조차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몇십 명이 구속되어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운영권을 국방정책실에 전부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책실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과 총선 댓글 공작을 지휘한 곳입니다. 경향신문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자료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2013년 국방정책실은 국방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정책실이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이버사령부가 비밀리에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했는데요.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직을 연임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영민 파일. 새 정치를 표방하며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소통과 공감은 시대 정신입니다. 말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경청과 소통과 공감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대선 패배 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는 당 화합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요 경쟁자 정동영 전 정부의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단점으로 불통을 꼽는데 어떤 그룹도 어떤 의원도 안 후보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뭡니까? 불통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 상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철수 혼밥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당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그분은 한 달 동안에 제가 교문위 국정감사하면서 의원들하고 단 한 번도 밥을 안 먹어요. 혼밥이신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한 번 안 먹는 이 혼밥의 이 지도자를 급기야 호남 의원들과 정면 충돌을 빚는 안철수 대표. 당내 반발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연대를 추진한 데다 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복수라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모두 함께 가길 희망하지만 응당 가야 될 길을 비정상으로 인식한다면 끝까지 가지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앞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박힌 유성혁 의원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불편하면은 나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쓴소리를 포함해서 충원을 드리면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당대표의 온당한 태도지. 불편하면 나가라. 이건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자신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불통이라고 강조. 지난 대선 때 자신과 다른 생각 이야기한다고 호통 치는 후보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될 겁니다. 대선 후 불통령인 문재인을 견제할 적임자는 바로 자신 안철수라고 강조하기도.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이 야당에게 준 제1의 과제입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로 함께할 수 있고요.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경남 지역으로도 가청권이 넓어졌죠. 창원, 김해, 밀양, 거제, 통영에서 90.9 맞추시고 매일 아침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순주님, 여기는 평택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기지로 입국하느라 난리가 났었네요. 무기 판매차 온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2640번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균형 외교에 대한 해명은 미국으로 좀 더 기울겠다는 말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미숙님, 북한과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고수하는 우리 정부 든든합니다. 장사꾼의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실리 외교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으로 아예 낙인 박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갈까요?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국민의당 내분 사태에 대해 한겨레가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었지요. 이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안철수 대표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끝까지 가지 못할 분이 있더라도 내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사실상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 현역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한 발언 들어보시죠. 당에 있기가 불편하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의 사장도 종업원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공당 아닙니까? 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 소속 당원, 더구나 현역 의원인 당원을 불편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뭘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당을 잘못 이끌어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성엽 의원은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가 하는 꼴이 딱 초딩, 초등학생을 일컫는 은어지요. 초딩 수준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다시 안철수 대표는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며 거듭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의원들과 결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호남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개혁 입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30억가량의 재산이 늘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홍종학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증여, 즉 여러 사람이 재산을 나눠서 증여받았다는 것이죠. 홍종학 후보자와 가족은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분할 증여를 하는 것은 국세청도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죠. 네,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 자, 국세청의 수장은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문과 한승희 국세청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람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지요.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현 여권 추천이사 5명 대 옛 여권 추천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죠. 이에 따라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은 큰 어려움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해임안이 통과된 직후 김장겸 사장이 자기 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4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해임안이 가결되더라도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표를 내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2013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해 퇴직금 3억을 챙겼죠. 한편 어제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서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재철 전 사장은 파업 투쟁 중인 언론노조 소속 MBC 기자들 질문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는데요. 김재철 전 사장과 MBC 기자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조사 꽤 오래 받으셨는데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밝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있는 얘기를 다 했을 뿐이니까요. 국정원 계획에 따라서 MBC 운영하신 거 인정하셨어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국정원 계획을 받은 건 맞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들어갈 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국정원 문건대로 MBC에서 실행하셨잖아요. 아니, 저한테 제 지쳤습니다. 네. 제 나이가 65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회부 기자하고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전략이 그러니까 시행된 거에 그러니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아니, 사회부 기자 한 거랑 지금 질문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게요. 답변 원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제가 안 합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즉 MBC 제1노조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의결되는 즉시 총파업을 중단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온 마타도어, 논두렁 시계가 8년이 넘도록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에 다락방 준비했습니다.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다락방이 좋다, 이런 가사지요. 좁은 방이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락방이 좋다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금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높은 하늘 품에 안겨져 있는 뼈독 지붕 나의 다락방, 나의 보금자리, 달물이 진 여름밤, 폭발 쉬운 등불 켜고 덕 꿰고 하늘 보며 소녀의 날에 펴던 친구는 갔어도 우정은 남아있네. 이제는 장미꽃빛 그리움 숨기는 곳,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금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